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든 저의 출생 이야기를 들으면 저를 가엾고 안타까운 시선으로 쳐다봅니다. 하지만 지금의 새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나 좋은 건 먹고 보고 경험하며 살아왔던 이야기를 꺼내면 모두 경이로운 눈빛으로 저를 보죠. 태어날 때부터 세상에게 버림받았던 저를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해주신 저희 아빠, 엄마에 대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네요. 저는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이 그립지도 밉지도 않아요. 버려져 있는 갓난 아기를 한 수녀님이 돌봐주시다 보육원에서 생활하게 되었어요. 버려지는 것이 무엇인지 고아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저는 그냥 어린 아이였어요. 제 또래 아이들과 장난치고 놀고 밥 먹고 잠자는 게 제 일상의 전부였죠. 가끔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저희와 놀아주고 선물도 주고는 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항상 그분이 오시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분이 바로 지금의 저희 아빠예요. 처음부터 아빠라고 불렀던 것은 아니었어요. 다른 봉사자분들과 똑같이 선생님이라고 불렀죠. 한휘성 선생님. 한 선생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그 많은 아이들 이름 한 명 한 명 다 외우시고 항상 다정하게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항상 저희가 기죽지 않게 얼마나 사랑스럽고 축복받은 아이들인지 잊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는 하셨어요. 보육원의 아이들 모두 한 선생님을 좋아했지만 저는 정말 많이 선생님을 좋아했어요. 그 어릴 때도 한 선생님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하고는 했거든요. 만약 나한테도 엄마 아빠가 있다면 이런 느낌일까? 한 선생님이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선생님을 많이 따르기도 했어요. 그런 느낌을 선생님도 받았는지 저를 입양해 당신의 자녀로 크게 해주고 싶다는 속내를 보육원에 비쳤고 저는 그렇게 선생님의 6번째 자녀가 되었어요. 어진아, 어진이가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되고 아빠라고 부르고 싶으면 아빠라고 불러도 돼.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 된 거야. 우리 잘 지내보자. 저는 망설임 없이 아빠라고 곧잘 부르며 따랐고 5살 나이에 새 가족이 생겼어요. 아빠에게는 제 위로 5명의 자녀가 더 있었어요. 첫째 오빠와 둘째 언니는 아빠가 낳은 친자식이었고 셋째 언니, 넷째 오빠, 5째 오빠, 그리고 막내인 저까지 모두 보육원이나 고아원에서 입양해온 자식들이었죠. 갑자기 생긴 대가족에 저는 다가가기 망설였지만 천성이 착한 첫째 오빠와 둘째 언니가 집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줬어요. 어진아, 괜찮아. 지금은 낯설겠지만 우리 모두 가족이야. 만약에 힘들거나 불편한 것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 알았지? 나머지 언니 오빠들도 모두 모난 곳 없이 착해서 저는 금방 식구들과 융화될 수 있었어요. 보육원에서는 항상 아빠만 봤지만 집에 오니 엄마도 세상 너무 좋은 분이셨어요. 우리 어진이 손 씻고 밥 먹을까? 오늘 엄마가 어진이 좋아하는 치즈 스파게티 준비했어요. 보육원의 생활도 크게 나쁘지는 않았지만 정말 따뜻하고 좋은 사람들로만 가득 찬 이 집은 천국같이 느껴졌죠. 엄마와 아빠는 저희 남매가 입양하라는 사실에 움츠러들지 않도록 많이 배려해주고 누구보다 잘 챙겨주셨어요. 저희는 사회가 만들어준 또 다른 가족이 된 셈이죠.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아빠와 엄마는 저까지 입양할 계획은 없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때 이미 아빠는 50살, 엄마는 44살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였거든요. 게다가 제 위로
이미 5명의 자녀를 두기도 했었고요. 어쩌다 저까지 한 가족이 되어서 8식구가 탄생하게 된 거죠. 제가 들은 엄마는 아빠와 결혼한 뒤로 계속 전업주부였고 아빠는 완전 슈퍼맨이었어요. 똑똑하고 영리한 아빠는 일찍이 한 명문대에서 교육학 교수직을 맡고 계셨어요. 아빠와 달리 작은 아빠는 사업을 시작하셨고요. 그러다 작은 아빠의 회사 규모가 커지자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해 고문 자격으로 회사 운영에도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계셨고요. 아빠의 그러한 노력으로 저희는 경제적인 면에서 크게 부족한 것 없이 잘할 수 있었어요. 저희가 살던 곳은 6남매가 각자 자기 방을 쓸 수 있을 정도의 추울 때는 따뜻하고 겨울 때는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큰 집이었어요. 남매들이 하고 싶어하는 공부들도 다 지원받으며 잘한 덕에 모두 자기 분야에서 알아주는 전문가가 될 수 있었죠. 그렇다고 저희가 사치스럽게 큰 것은 아니에요. 아빠와 엄마는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그리고 절약하며 살아야 한다고 늘 강조하셨어요. 두 분의 충만한 사랑과 훌륭한 교육관 아래서 저희 6남매는 올바르고 정직한 사람으로 컸어요. 아빠는 대학에서 수업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해서 작은 아빠 회사가 자리를 잡은 후부터는 고문직을 그만하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실행력은 좋지만 운영 능력이 조금 뒤처졌던 작은 아빠는 아빠에게 계속 도움을 요청했어요. 결국 아빠는 건강이 나빠지고 나서야 이 모든 일에서 손을 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더 슬픈 일은 교수 일도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나빠지고 말았던 거예요. 막내인 제가 대학을 막 졸업할 때쯤 아빠는 희귀암 선고를 받았어요. 게다가 치료 도중 약물 부작용으로 시력까지 거의 잃고 말았어요. 언제나 좋은 일만 하고 착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온 아빠에게 왜 이런 시련이 닥쳤는지 알 수 없어 수도 없이 하늘을 원망했어요. 하지만 걱정하는 저희 남매들의 마음을 이미 알고 오히려 아빠는 더 씩씩한 모습을 보이며 되려 유머러스한 농담으로 저희를 웃게 만드셨어요. 우리 아들, 딸들 너무 걱정하지 마. 예전에 나는 내 두 눈으로 아름답고 밝고 예쁜 것들을 충분히 많이 봤어. 이제는 눈이 좀 쉴 때가 되어서 내 눈이 알아서 불을 끈 거니까 그렇게 상심하지 않아도 돼.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고요하고 차분한 세상이 느껴진단다. 아빠는 지금 괜찮아.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일도 하나 있었어요. 아빠가 시력은 잃었지만 암의 진행이 생각보다 느리고 약해 꾸준히 치료와 검사만 받으면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그것에라도 감사하며 시간이 날 때마다 아빠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했어요. 작은 아빠는 아빠의 병원이 모두 자기 때문이라고 탓하며 술만 드시면 언제나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러 오시고는 했어요. 형, 미안해. 나 때문에 이렇게 못된 암도 걸리고 앞도 못 보게 되고 내가 죽일 놈이야. 내가 정말 미안해. 진성아, 뭐가 미안해. 그런 말 하지 마. 형이 회사 일 이제 발 빼고 싶다고 했을 때 내가 그냥 놔줄걸. 학교 일만으로도 힘들고 바쁠 텐데 이 못난 동생 때문에 회사 일까지 맡아주느라고. 그때 형한테 징징거리면서 계속 도와달라고 했던 거 정말 미안해. 형이 다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이렇게 아픈 거야. 얌마, 아니라니까. 나도 회사 고문일 하면서 많이 배웠고 즐거웠어. 그리고 회사가 이렇게 크게 성장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기여를 했다고 해주니 더 기뻐. 진성이 너 때문이 아니고 그냥 내가 병이 올 차례였던 거야. 미안해하지 마. 작은 아빠는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고 싶다며
엄마와 아빠가 평생 놀고 먹어도 남을 만큼의 현금 재산을 챙겨주었고, 그 외에도 건물, 아파트 땅 등을 엄마 아빠 앞으로 여럿 남겨주었어요. 그 돈을 모두 합치면 저희 6남매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또 그 자식들한테까지 혜택이 갈 수 있을 정도로 많았어요. 하지만 우리 남매 중 그 누구도 아빠 엄마의 재산을 탐내지 않았고 아빠의 건강만 다들 염려할 뿐이었어요. 아빠가 학교를 나갈 수 없게 된 후로 많은 제자들이 직접 찾아오고는 했어요. 제자분들 중에는 아빠처럼 교육자의 길을 걷거나 다른 분야에서도 이름을 알린 분들도 많았어요. 그 중에서 매년 인사를 오시는 박광군 선생님도 계셨어요. 아빠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던 제자 중 한 분이었는데 아빠와는 아주 각별한 인연이 있기도 했죠. 아빠는 저를 입양하고도 꽤 오랫동안 주기적으로 보육원에 방문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는 했어요. 그때 안타깝게도 어린 자녀를 사고로 잃은 박 선생님이 어지러운 마음에 교수님인 아빠를 따라 함께 봉사를 다녔다고 해요. 그리고 저를 포함해 이미 4명이나 입양을 한 아빠를 보며 박 선생님 부부 역시 다른 고아원에서 아이 둘을 입양하기로 결심했다고 해요. 박 선생님 말에 의하면 입양 결정에 대해 당시 아빠는 굉장히 단호하고 날카롭게 말씀했다고 하더군요. 박군, 쟤네 아이가 죽었다고 저 아이들을 대체품으로 입양하는 거면 난 절대로 반댈세. 저 아이들 자체로 사랑해주고 품어줄 자신이 있다면 데려가고 그냥 내가 애들 입양한 것이 쉬워 보여서 그런 것이라면 그 결심을 빨리 거두게나. 아닙니다. 교수님이 내 아이나 입양한 것을 보고 용기를 얻은 것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죽은 우리 아이의 대체용으로 생각해 데려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 친자식보다 더 사랑하고 정성을 다해 기르고 싶습니다. 저 아이들에게 진정한 부모가 되어주겠습니다. 그 후 박 선생님 부부는 어렵게 2명을 입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정성스럽게 아이들을 보살펴 주셨죠. 2 아이 모두 공부를 좋아하고 영리해서 박 선생님이 일찍이 해외로 보내 공부를 시키느라 저 역시 만나본 적은 없지만 서로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 어진아, 오랜만이구나. 잘 지내셨어요? 나야 뭐 늘 잘 지내지. 얼마 전에 첫째가 또 미국에 오라고 그래서 다녀왔어. 정말요? 완전 좋으시겠다. 성공한 딸들이 뭐 1년에 수도 없이 미국 와서 쉬면서 여행하시라고 효도도 하고. 저도 아빠만 건강하시면 없고 어디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녀석 참 말도 이쁘게 하네. 큰애는 얼마 전에 거기서 결혼했어. 그 친구도 미국에 와서 자리 잡은 지 꽤 된 모양이더라고. 둘째는 계속 미국에 있다가 얼마 전에 스카웃돼서 영국으로 건너갔어. 우와, 선생님 딸들 진짜 대단해요. 얼마나 행복하세요. 내가 뭐 해준 거 있나. 다 자기들이 알아서 잘한 거지. 박군 자네도 최선을 다했지. 예전에 자네가 아이들 입양하겠다고 대뜸 말했을 때 내가 모질게 말했던 거 사과함세. 아닙니다,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제가 아이들을 거둘 용기가 생겼던 것은 맞는걸요. 그리고 선생님이 염려하셨던 부분도 저 다 이해합니다. 혹시라도 먼저 간 우리 아이 생각에 책임감 없이 입양했다가 모두에게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 걱정하셨던 것이잖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60입니다. 선생님 마음 다 알고 말고요. 애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커주니 더 바랄 게 없겠구만. 한국에서 자주 보지 못해서 아쉽기는 하겠어. 네, 아쉽기는 하지만 뭐 어디서든 애들이 행복하다면 다 좋습니다. 박 선생님은 교육학을 배우다가
나중에 심리학 쪽으로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셔서 당신이 졸업한 모교의 강단에 서시는 분이었어요. 똑같이 대학 교수가 되었다는 것에 용기 있게 새로운 가족을 읽었다는 면에서 참 아빠와 닮은 점이 많으셨죠. 박 선생님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라 두 사람 모두 그렇게 잘 큰 거예요. 참 어진아, 그렇게 오랜 세월을 알고 지냈는데 우리 애들이랑 한 번을 못 만났지? 다음번에 한국 잠깐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자리 마련할 테니 다 같이 한번 만나자꾸나. 네, 너무 좋아요. 정말 꼭 만나보고 싶어요. 사실 저희 남매들이나 박 선생님의 두 딸들 모두 서로 이방으로 이뤄진 가족이란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 딸이 어린 나이부터 해외에 거주한 터라 실제로 같이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그저 박 선생님이 보여주시는 사진으로 서로 커가는 과정을 알고 있을 뿐이었죠. 이것 봐. 그네 결혼 때 가서 찍은 사진이야. 어머, 너무 예뻐요.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하는 결혼식도 완전 로맨틱해요. 우리 어진이도 이제 시집 가야지. 그러게요. 우리 아빠한테 빨리 떡두꺼비 같은 손주 안겨드려야 할 텐데 말이에요. 박 선생님, 늦었지만 첫째 따님 결혼 정말 축하드려요. 고맙다, 어진아. 그리고 얼마 후 저는 회사 동료를 통해서 한 남자를 알게 되었어요. 훤칠하고 뽀얀 얼굴에 크고 긴 손이 아주 매력적인 남자였어요. 그 남자와는 처음부터 대화도 잘 통하고 맞는 구석이 많다고 느껴졌어요. 다행히 상대방도 저에 대해 좋은 호감을 갖고 있었고 저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죠. 남자친구는 배려심 많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와 함께 있으면 항상 즐겁고 의지가 되었죠. 그래서인지 저는 그에게 제 가족 배경에 대해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제 입양 사실과 남매들의 이야기를 했을 때 오히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와,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구나. 쉽지 않았을 텐데 너무 대단하시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네. 두 분 덕분에 이렇게 우리 어진이를 만나게 됐잖아. 어진이 부모님 빨리 만나보고 싶어. 좋아. 다음에 같이 인사드리러 가자. 근데 어진아, 나 궁금한 게 있어. 뭔데? 어릴 때 입양되었으면 지금 아빠 성으로 바꿀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아직도 이 어진으로 사는 거야? 둘째 언니부터 두 오빠들 그리고 나까지 우리는 모두 성씨가 달라. 그건 아빠 뜻이기도 했어. 아버님이? 우리는 이렇게 만나 한 가족이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뿌리를 잊지 말라고. 아빠 성으로 바꾸는 것보다 우리가 각자 주체적이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그러셨어. 우리가 입양으로 이루어진 가족이라는 걸 식구들 중 어느 누구도 창피해하지 않아. 어디 가서든 당당하게 말해. 우리는 이렇게 두 번째로 이뤄진 식구라고. 그렇구나. 들으면 들을수록 아버님이 진짜 멋진 분이신 것 같아. 우리가 억지로 아빠의 한시성을 맞추는 건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 정말 쉽지 않은 일이셨을 텐데 존경스러워. 우리 아빠랑 엄마 정말 좋아. 하지만 모든 일이 다 그렇게 순조롭게 흘러간 것은 아니었어요. 어진아, 나 사실 너한테 말할 게 있어. 말해봐. 뭔데? 우리 엄마는 나랑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어서 미리 말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엄마는 학벌, 출신, 명예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야. 나는 네 가족이 어떻게 이루어졌든 하나도 상관없지만 엄마는 조금 삐뚤게 보실 수도 있어. 혹시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최대한 막을게. 어진이 너는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준수 씨 어머니는 좀 생각이 다르시구나. 그럴 수도 있지.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다르니까.
그래서 내가 일찍이 집에서 독립한 이유도 바로 그런 거였어. 엄마랑 내가 사람을 보는 기준에서 너무 충돌이 많아서 많이 힘들었거든. 그랬구나. 미리 말해줘서 고마워. 혹시 나를 안 좋게 보신다 해도 어머님을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지는 않을게. 이해해줘서 고마워. 남자친구와 저 둘 다 30대이기도 하고 많이 좋아해 서로 결혼을 원하고 있었어요. 가족들에게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정식으로 집에 인사를 오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어진이 남자친구 고준수입니다. 반가워요. 어진이한테 말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보니 훨씬 더 잘생겼네요. 내가 지금 몸이 좀 불편해서 앉아서 인사를 다 하네요. 미안해요. 이해해줘요. 아닙니다, 아버님. 지금 치료 중에 계시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얼른 쾌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허리와 다리 상태도 안 좋아진 아빠는 휠체어 생활을 했어요. 항암도 100% 완전히 성공한 것은 아니어서 아빠의 몸 상태가 좋은 편은 아니었죠. 아버님, 어머님, 제가 어진이를 아주 많이 좋아합니다. 두 분께 어진이와의 결혼을 허락받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아이고, 준수 씨가 엄청 급했나 보네. 이렇게 앉자마자 결혼 얘기를 꺼내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농담. 아빠는 남자친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 어진이 많이 사랑해줘서. 어진이 잘 부탁할게요. 그럼 허락해 주시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아끼고 사랑해 주겠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남자친구의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에 안심이 된 것 같았어요. 엄마는 제 손을 잡고 눈물까지 글썽이셨어요.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커서 시집을 다 간다고. 잘 커져서 고마워, 어진아.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 엄마랑 아빠 덕분에 제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친구가 인사 온 그날 우리 모두 기분이 너무 좋아 남매들과 다 같이 술도 한잔하고 노래방까지 가서 신나게 놀았어요. 어진아, 너희 식구 정말 다 좋은 분들이다. 나도 아주 오랜만에 이런 가족의 정을 느낀 것 같아. 우리 집은 들어가기만 해도 정적이 대부분인데. 우리가 결혼하면 우리가 또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잖아. 내가 잘할게. 고마워, 어진아. 며칠 뒤 저는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가기로 했어요. 남자친구에게 사전에 들은 어머니의 정보도 있고 해서 조금 긴장이 되더군요. 저희 왔어요, 엄마. 그래.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이어진입니다. 서글서글한 인상의 남자친구와는 다르게 매서운 눈매를 가진 그의 어머니의 시선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다 꽂히는 것이 느껴졌어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 뭐 준수가 소개시켜줄 사람 있다고 해서 부른 거긴 한데 우리 애랑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이라고? 네, 서로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쁘게 보고 안 보고는 뭐 좀 더 들어봐야 할 것 같고. 엄마.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어머니에게 말조심을 부탁하며 안절부절을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신경 쓰지 않는 듯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더군요. 내가 말을 좀 놔도 되죠? 네, 말씀 편하게 하세요. 어진 씨는 대학은 어디 나왔을까? A대학 졸업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준수는 그보다 높은 N대학 나온 거 알지? 네, 알고 있습니다. 직장은 어디 다니고? 지금은 외국계 기업에서 글로벌 마케팅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계면 영어는 좀 하겠네?
유학을 간 것은 아니라 유창한 실력은 아니지만 업무에 지장은 없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엄마, 무슨 사람 취조해요. 그만하세요. 얘는 우리 큰아들이랑 결혼하겠다는데 엄마가 이런 것도 못 물어보니? 남자친구는 역시 이럴 줄 알았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저는 괜찮다며 미소로 답했어요. 형제 자매는 다 대학은 나왔니? 네, 저까지 6남매인데 모두 좋은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해 각자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6? 형제가 6이나 돼? 무슨 형제가 그렇게 많대? 그럼 다 결혼은 했나? 저와 제 위에 5째 오빠만 빼고 다들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아우, 조카까지 다 하면 완전 대가족이겠네. 우리 준수, 어진 씨랑 결혼하면 신경 쓸 일 많겠는데? 아니요, 대가족은 맞지만 모두 욕심 없이 뭐든 도와주려고 하는 분들이어서요.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뭐 그거야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를 일이고. 부모님은 다 계시지?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 네, 저희 아빠는 80세 조금 넘으셨고 엄마는 2살 어리세요. 에? 아빠가 80? 형제자매도 그렇게 많은데 도대체 몇 살에 어진 씨를 낳은 거야? 아무래도 남자친구가 저에 관한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사전에 하지 않은 눈치더군요. 아무래도 상관없었어요. 제 입으로 직접 말하는 것이 더 설명이 잘 될 테니까요. 사실 저희는 입양가족입니다. 첫째 오빠와 둘째 언니만 지금 엄마 아빠 친자식이고 그 밑으로는 입양을 통해 가족이 되었습니다. 뭐? 입양? 지금 입양이라고 그랬어? 네. 하지만 지금 30년 넘게 다들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내가 잘들 지내냐고 물어본 게 아니잖아. 입양이 웬 말이야? 준수, 너 알고 있었어? 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여기에 이 아가씨를 데려온 거야? 엄마, 내가 결혼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입양되어서 자기 친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랑 지금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거냐고. 엄마, 제발. 얼음장 같은 분위기가 이어졌어요. 마음 불편하실 거 압니다. 제가 입양하라는 것에 대해서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 한 번도 저한테 눈치를 주시거나 구박하신 적 없습니다. 다른 형제들한테도 마찬가지고요. 훌륭한 교육관과 따스함 속에서 저희 모두 잘 성장했습니다. 물론 입양에 대한 편견이 있으시겠지만 저희 가족은 정말 그 누구보다 서로 아끼고 잘 지냅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이미 제 눈을 쳐다보지도 않으시더군요. 저는 이야기 도중 화가 나서 몇 번이나 일어나려는 남자친구를 붙잡고 다시 차근차근 설명을 했어요.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불편함 같은 거 전혀 느끼지 못하고 컸습니다. 어진 씨가 큰 과정은 내가 모르겠고, 그럼 부모님 다 그렇게 연세가 많으니 일도 못하고 집에만 계시겠네? 저희 엄마는 계속 전업주부였고 아빠는 지금 아프시기 전까지는 뭐? 아파? 나이도 많은데 아프기까지 해? 제 말을 잘라 가로챈 어머니는 목소리 톤까지 높여가며 제게 물었어요. 도대체 늙고 아프고 일도 못하는 노인이 둘이나 있는 집 아가씨가 우리 준수랑 왜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남의 아들 그 집 가서 얼마나 생고생을 시키려고. 그게 아니라요. 비록 2분 다 연세도 있고 건강이 조금 염려가 되기는 하지만 어머니가 걱정하실 정도로 어려운 상황은 아니에요. 결혼 승낙 받아야 하는데 어진 씨가 지금 뭔 말이든 못할까? 세상에나 80이나 된 부모의 입양 애들까지 6 형제. 도대체 무슨 집이 그래?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집이네. 이해하기 힘드신다는 거 압니다. 그래도 저희 아빠가 아프시기 전에 하신 일들이 정말 대단한.
준수 동생 있는 거 알죠? 네, 미국에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둘째 정수가 작년에 미국에서 결혼을 했거든? 우리 며느리가 얼굴도 예쁘고 능력도 엄청나. 거기 사돈 아가씨도 뭐 해외 곳곳에서 스카웃 제안을 받는 엄청난 인재더라고. 아, 네. 참 딸들을 하나같이 다 잘 키우셨다 했는데 알고 보니 우리 사돈이 그 똑똑하다는 교수님이시더라고. 방송국에서도 출연 한번 해달라고 사정을 하고 책도 내신 아주 유명한 심리학 박사이면서 교수님.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한 분인데 그 밑에서 이상한 돌연변이가 나올 수 있겠냐는 말이야. 그런데 어진 씨네는 뭐? 80살? 거기에 병치레까지? 입양 형제들? 내가 이런 결혼을 시키려고 우리 준수 그렇게 열심히 키운 거 아니야? 어진 씨도 나중에 자식 낳아보면 알 거야. 어느 엄마가 자기 아들을 어진 씨 같은 집에 보내고 싶겠나? 밥도 안 먹었는데 가슴이 꽉 하고 얹힌 것 같네. 엄마, 사람 말을 끝까지 들어봐. 어진이네 부모님은 됐어. 고준수 너. 이 결혼할 거면 엄마랑 영 끊고 사는 건 줄 알아.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어야 말이지. 난 방에 들어갈란다. 그렇게 제 말도 남자친구 말도 끝까지 들을 생각이 없는 어머니는 찬바람이 불도록 쌩하니 방문을 세게 닫고 들어가시더군요. 남자친구는 화가 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고 말았어요. 당장 문이라도 부술 기세에 저는 남자친구를 데리고 그냥 그 집에서 조용히 나왔어요. 어진아, 미안해.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가 진짜 너무 심한 것 같아. 뭐 말이라도 들을 생각을 해야 말이지. 나중에 어머니도 좀 진정하시면 다시 말씀드리자. 그냥 지금은 입양 80살 환자 이런 단어에 꽂히셔서 아무것도 귀에 안 들어오시는 것 같아. 너희 아버님 어머님이 얼마나 좋은 분들인데. 우선 준수 씨도 좀 진정해. 시간을 두고 천천히 말씀드리자. 나도 마음 문을 여실 수 있도록 차근차근 다가갈게. 남자친구는 미안하다며 눈물까지 보이더군요. 저는 오히려 괜찮다고 그를 다독였지만 저 역시 속상하기는 마찬가지였죠. 며칠 뒤 남자친구가 다시 한번 어머니를 찾아가 제 집안 사정에 대해서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엄마, 어진이네 집 그냥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어진의 아버지도 유명한 교수님이셨어. 어진이 작은아빠가 사업한다고 해서 그 회사 일도 봐주신 적 있고 아이들 봉사 다니시다가 입양 결정도 하셨던 거고 비록 늦은 나이에 어린이를 자식으로 삼으셨지만 정말 사랑이 얼마나 가득한 분인데 연세가 80이 넘었으면 멀쩡한 사람도 아픈 게 당연한데 어진의 아버지는 긍정적인 분이라 그나마 지금까지 버티고 계시는 거야. 엄마는 왜 어진이 말은 하나도 들을 생각을 안 하고 인사 온 사람을 그렇게 무안줘? 어머니는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가만히 다 듣더니 과거에 교수였다는 말에 살짝 움찔했다고 하더군요. 결국 한 방에 오케이 사인이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정말 어렵게 남자친구 쪽에서도 결혼하라는 답을 얻었어요.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남자친구는 실제로 어머니와 손절하고 살겠다며 실랑이도 했었고 저희 가족 앞에서 무릎을 꿇며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등 많은 사건이 있었죠.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우리의 상견례 날이 되었고 저보다 엄마 아빠가 더 떨고 계시더군요. 벌써 시집장가 보낸 애들이 넷이나 되는데 왜 이렇게 어진이 상견례가 유독 긴장이 되지? 당신은 안 그래? 나도 그래. 여기까지 오기까지 너무 힘들어서 그랬나. 아휴, 만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지치는 느낌이야. 오늘 괜찮겠지? 오늘이 문제야. 고서방은 너무 좋은데 시어머니 자리가 저래서
괜히 우리 어진이 가서 고생만 하는 거 아닌가 몰라. 우선 잡은 약속이니까 오늘 가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잘 봅시다. 이를 갈고 상견례에 나온 건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남자친구만 아니었으면 내 딸이 더 아까우니 당장 때려치우라고 했을 결혼이지만 남자친구가 워낙 우리에게 잘해 여기까지 온 거라고 봐도 모방했거든요. 상견례 장소에 도착하기 전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진아, 약간 돌발 상황이 생겼는데 내 동생 정수랑 재수씨 얼마 전에 미국에서 들어온 거 알지? 이번에 한 달 정도 있다가 간다면서. 엄마가 오늘 우리 상견례 자리에 둘도 같이 가자고 하도 그래서 인원이 둘 늘 것 같아. 갑자기 이렇게 돼서 미안해. 아니야. 우리도 언니 오빠 같이 가는데 뭐. 준수 씨 동생 부부 한 번도 못 봤는데 이번 기회에 같이 보면 좋지. 난 괜찮아. 정말?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나 10분 뒤에 도착이야. 이따 식당에서 봐. 어차피 가족끼리 다 만나면 좋은 자리고 해외에 있어 얼굴 보기 힘든 동생 내외가 마침 한국에 나와 같이 본다고 하니 저는 오히려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엄마와 아빠, 언니, 오빠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고 식당에 들어섰어요. 남자친구 가족이 먼저 도착한 듯 했어요. 프라이빗 룸의 문이 열리고 저희 식구들이 인사를 하며 들어갔어요. 휠체어에 탄 아빠를 보며 남자친구 어머니는 못마땅한 얼굴을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어진이 애미 되는 사람입니다. 아, 예. 우리 식구의 인사를 떨떠름하게 받은 시어머니는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옆에 있는 둘째 아들과 며느리부터 소개시키느라 바쁘더군요. 여기 미국에서 사는 우리 둘째네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죠? 우리 아들이 거기 본사에 있고 여기 이 예쁜 며느리도 국제 변호사라서 엄청 바쁜데 이번에 저 보러 온다고 다들 힘들게 시간 빼서 온 거예요. 그렇군요. 아주 훌륭한 자제분들이시네요. 그런데 제가 사전에 이미 알고 오긴 했는데 어진 씨 부모님 두 분 실제로 뵈니까 더 나이가 있어 보이네요. 아, 부끄럽습니다. 휠체어라도 빨리 졸업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네요. 그때였어요. 남자친구 어머니의 속사포 같은 말 때문에 아직 인사도 나누지 못한 준수 씨의 동생 부부가 어정쩡하게 서 있다가 갑자기 아빠를 향해 묻더군요. 한휘성 선생님? 아빠 이름을 부른 건 다름 아닌 남자친구의 재수 씨였어요. 듣던 대로 정말 미인이었고 귀티가 줄줄 흘렀어요. 제가 한휘성이긴 한데 저를 아시나요? 그제서야 여자는 앞불스 않은 얼굴로 고개를 숙이더군요. 우리 모두 남자친구의 재수 씨가 어떻게 우리 아빠를 아는 건지 놀란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여자는 자신이 뭔가 실수한 듯 눈치만 살피다 급히 룸 밖으로 뛰어나가더군요. 상황 파악이 안 돼서 다들 눈만 꿈뻑꿈뻑 거리고 있었어요. 아니, 제가 무슨... 여자의 얼굴이 아주 낯선 느낌은 아니었지만 어디서 만났는지 전혀 기억이 떠오르지 않았죠. 결국 그날 상견례는 이상한 사건으로 어설프게 마무리하게 됐고 저 역시 진짜 이 결혼은 안 되는 것인가 하고 슬픈 생각이 차오르더군요. 얼마 후 남자친구가 직접 집으로 찾아왔고 우리 식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빌더군요.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그날은 정말 너무 죄송했습니다. 괜히 제 동생네 부부까지 와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아니야, 고서방. 우린 괜찮네. 그런데 도대체 고서방 재수씨라는 분은 왜 그랬는지 물어봤어? 아버님 제자분 중에 박광자, 군자 성함을 가진 분이 있나요? 내 오랜 제자야. 지금도 연락하고 잘 지내고 있지? 그런데 박군은 왜?
저희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재수 씨가 입양아라는 사실을요. 입양아? 준수 씨, 그게 무슨 말이야? 박 선생님은 또 어떻게 알고? 재수 씨가 박광곤이라는 분의 큰딸이야. 이름은 박선하고 동생은 박현아로 같이 입양되었다고 하더라고. 뭐? 그럼 박군 딸이 고서방 재수 씨였단 말이야? 세상에 이런 우연이? 생각해보니 박 선생님의 두 딸을 사진으로만 봤지 실제로 본 건 처음이라서 한눈에 알아볼 수 없었던 거예요. 박 선생님이 틈만 나면 딸들에게 아빠 사진을 보여주며 당신의 은인이고 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줬던 것이에요. 아빠가 눈에 익은 선아 씨는 자신도 모르게 아빠의 이름을 불렀던 거죠. 더 큰 문제는 본인이 박 선생님에게 입양된 것임을 비밀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박 선생님은 두 딸을 입양한 사실을 알리고 싶었으나 자녀들이, 특히 큰딸인 선아 씨는 마침 박 선생님과 성씨도 같고 해서 자신의 과거를 알리기 싫어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진에서 많이 본 아빠의 이름을 자기도 모르게 불렀고 아차 싶어 황급히 자리를 뜬 거예요. 자신이 입양하라는 것을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포함해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들켜버리자 쏜살같이 어쩔 줄 모르고 식당을 뛰쳐나갔던 거죠. 만나보고 싶었던 박 선생님의 딸을 그런 자리에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며칠 뒤 선아 씨와 박 선생님이 미안한 얼굴로 집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어진아, 미안하구나. 우리 선아 때문에 그날 곤란했다고 말은 들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 저 때문에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박군, 이러지 마. 우리한테 미안할 게 뭐 있어. 그나저나 선아가 시댁에서 곤란하진 않았는지 걱정이 되네. 네, 시댁에서도 제 사정을 이해해 주시고 제 사과까지 모두 받아주셨어요. 제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선아 씨와 박 선생님은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선아는 제 딸이 된 순간부터 저와 성이 같다며 좋아했었어요. 어디 가서 친딸이 아니고 입양이 되었고 이런 사실을 밝히지 않아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댁에까지 밝히지 않았을 줄은. 선아 씨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는 진짜 제 아빠라고 생각해서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고 다니기 싫었어요. 하지만 한때의 어리석은 제 욕심에 이렇게 모두를 곤란하게 만들 줄은 정말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다들 숙연해지더군요. 그날 서로가 서로에게 미안한 감정은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아는 것 같았어요. 누구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모두가 고개가 들어지지 않더군요. 얼마 뒤 남자친구의 어머니한테 따로 만나자란 연락이 왔어요. 약속한 카페에 도착하니 전과는 사뭇 다른 화난 표정의 어머니가 저를 반기더군요. 어진 씨, 우선 내가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이번 일로 나도 반성 많이 하게 되었어요. 사람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닌데 미안해요. 염치 없지만 어진 씨가 우리 준수랑 꼭 결혼해줬으면 해요. 그리고 어제 둘째 며느리 이야기 다 들었어요. 이제라도 그렇게 알게 된 것에 감사하며 우리는 둘째도 모두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전에 보였던 제 우악스러운 모습 잊어줘요. 앞으로 내가 어진 씨한테 더 잘해줄게요. 저보다 한참 어른인데도 제게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에 저는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 후 몇 개월 뒤 저와 준수 씨는 많은 이의 축복을 받으며 부부가 되었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선아 씨, 아니 동서는 서방님과 미국에 돌아가 다시 새 출발을 했고 2달 뒤 또 한국에 나오면 그때는 저희 가족 박 선생님까지 다 같이 만나기로 했어요.
서로 모른 채로 살 수도 있었던 인연인데 이렇게 연결된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나요? 아직 휠체어를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하루하루 즐겁게 보내시려고 하는 아빠를 보며 저는 가슴 깊이 감사함과 따스함을 다시 한번 느껴요. 지금의 엄마와 아빠가 안 계셨다면 이런 행복도 알 수 없었겠죠. 글을 마치면서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러 갈까 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